2025년 1월에 대부업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시행령까지 같이 개정이 됐어요. 먼저 기존에는 연 20% 최고 금리를 넘어서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 넘는 이자만 무효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무효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달라진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쓸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 1월에 대부업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시행령까지 같이 개정이 됐어요. 그 기존 내용에 비해서 훨씬 더 파격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사금융을 억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연 20% 최고 금리를 넘어서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 넘는 이자만 무효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무효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 그 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이나 협박 이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이 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다 무효화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성착취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한 거 유포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협박하고 압박하는 용도로 쓰는 거. 이런 행위들이 개입되면 그 대부 계약은 다 무효화시키겠다는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초고금리라고 해서 지금 현행 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연 60%를 넘어가면 이것도 역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다 무효화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있는 게 20%를 넘어가는 이자의 경우에는 그 이자만 무효가 된다는 건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원금까지 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이런 것들이 결부된 경우나 연 60%를 넘는 초금리의 경우,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에 40만 원으로 갚는 걸로 일수를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자가 이게 10만 원인데 이걸 연으로 환산을 해보시면 무려 이자가 1700%가 넘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는 원금 30만 원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정상적인 대부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그 계약서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하면 이자를 한 번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대부 업체에게는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기존에 그렇게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구제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이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일반 변호사를 통해서도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업의 요건도 강화가 됐어요. 기존의 대부업은 자본금 요건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개인인 경우에는 1,000만 원,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개인 대부업체는 1억 원, 법인 사업자로 하려면 3억 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대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중개업이라고 해서 대부 중개 사이트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기존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이 자본금 요건이 중개업에는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온라인의 경우에는 1억 원,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3천만 원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사금융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적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징역은 10년까지, 그리고 벌금은 5억까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금리 20%를 위반한 대부업자는 기존에는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렇게 되던 것이 앞으로는 징역이 5년, 벌금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가 있게 됐어요. 기존에도 대부업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로 채무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들을 견제하는 어떤 법령들은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한 번에 획기적으로 바뀐 경우는 없었거든요. 금융위가 이번에 밝힌 것처럼 불법 사금융을 억제하고 좀 관련 피해는 더 쉽고 강하게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관련된 소송, 불법 대부업 무효화 소송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와 관련된 소송들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럼 내가 빌린 돈이 이 경우들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먼저 이자를 연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특히 단기로 돈을 빌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 이자를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빌리고 한 달 뒤에 60만 원을 갚는다. 그럼 이걸 연으로 계산해 보면은 연으로는 240%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빌린 이 사채 이자가 연으로 환산했을 때는 60%, 월로 따지면 5불을 넘는지 안 넘는지 요거를 계산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자가 연 60%를 넘진 않지만 법정 최고이자인 20%보다는 더 높은 경우라고 하면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에서 빌린 거면 법정이자 그 20%를 넘은 부분만 무효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등록도 안 된 대부업체가 그 사이에 있는 이자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이자는 전부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아닌지도 또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인터넷에서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라고 치시고 들어가시면 금융회사 정보 탭을 클릭해서 바로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서 대부업체 등록 요건도 엄청 강화를 하고 처벌 규정도 이렇게 훨씬 더 높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법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이 불법적인 대부업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사기업, 제대로 등록도 안 된 대부업체에서는 웬만하면 돈을 안 빌리는 것이 최선이겠죠. 설사 법이 이렇게 강화되더라도 전문적으로 좀 작정하고 불법을 자행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상대하시다 보면 결국엔 나만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사채업체 어디를 할까 이렇게 알아봐야겠다 하시는 상황이라면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같은 이런 제도들을 먼저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번에 이미 불법 사채를 쓰셔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내가 해당이 되는지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라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